여러분, 최근에 대형마트에 식용유 코너 가보셨어요? 요즘에 그 식용유 코너 가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름들이 있어요. 정말 뭐, 대두유, 옥수수유, 뭐, 현미유, 포도씨유, 아보카도유, 뭐, 등등등등. 정말 올리브유만 하더라도 정말 각 나라에서, 각 기업에서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올리브유가 있어요. 그래서 식용유 코너 가면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이 식용유 코너 가면요, 뭐, 퓨어, 뭐 깨끗한, 뭐 콜레스테롤 제로, 뭐 이런 문구들이 막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물성 기름은 좋은 기름,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이 더 낫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식물성 기름의 배신이라는 책을 가지고 식물성 기름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식물성 기름이 정말 좋은 기름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뭐 건강에 대한 콘텐츠를 자주 올리다 보니까 기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식용유를 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계란 후라이를 하더라도 식용유를 뿌리고요. 뭐 튀김, 뭐 굽는 거, 볶는 거, 다 기름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에 좋은 한식이라 하더라도 이 기름이 들어가지 않는 요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식용유는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요리의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름을 먹어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고민에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식물성 기름이 어디서 탄생되느냐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어요. 식물성 기름은요, 놀랍게도 화학 공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연에서 와가지고 자연에서 막 먹다가 이게 대중화가 돼서 우리가 정말 요리에 많이 쓰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애초부터 공장에서 생산된 기름이었습니다. 이 1890년대에 P&G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도 있는 기업이죠. 뭐 지금 뭐 P&G는 뭐 비누, 샴푸, 뭐 린스, 뭐 이런 우리 생활용품들 만드는 회사죠. 이 1890년대에도요, 이 P&G는 비누와 양초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P&G는요, 그 비누를 이제 만들 때 쓰이던 수지라는 그 원료가 있었는데, 이게 부족해지자 이 대체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걸 대체할 뭔가 연료가 없을까? 그 중 하나가 모카씨였던 거예요. 이 모카씨를 그 당시에 이제 주목했던 이유는요, 일단은 방직 산업이 발달해서 이 모카에서 솜을 많이 뽑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카씨가 많이 있었겠죠? 그 부산물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모카씨가요, 생각보다 쓸모가 없습니다. 일단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모카씨 속에 들어있는 고시폴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 고시폴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혈중 칼륨 수치를 높이고 장기 손상이나 불임, 마비를 유발해서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그런 이제 품목, 그런 게 모카씨였습니다. 처음엔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모카씨의 그 기름을 짜가지고 등불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어차피 못 먹는 거 뭐 불 피우는 데 쓰면은 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석유 산업이 부상하면서 이제 등불 연료로 석유가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모카씨가 뭐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격은 더 이제 저렴해지겠죠. 이런 모카씨의 기름을 주목했던 그 당시에 한 무리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정육업자였습니다. 이 정육업자들은요, 이제 소기름, 돼지기름, 뭐 이런 걸 팔았는데, 이 비싼 소기름, 돼지기름에 값싼 모카씨 기름을 섞은 거예요. 첨가하니까 이제 중량이 막 늘어나죠? 이 늘어난 중량을 이제 돼지기름이나 소기름의 가격으로 판 거죠. 말 그대로 폭리를 취한 겁니다. 뭐 이게 계속 뭐 사람들이 속일 수 있었다면은 뭐 지금도 그렇게 이제 뭐 먹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죠. 금방 사람들이 눈치를 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모카씨 기름은 나쁜 기름, 싼 기름, 좋지 않은 기름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집니다. P&G는 여기서 기회를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어? 우리가 모카씨를 활용해서, 이 모카씨 기름을 활용해서 비누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정말 대박 날 수 있다. 그 방법만 찾자. 그러면은 굉장히 저렴한 그 원재료로 우리는 비누를 생산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때 나오는 과학자가 에드윈 카이저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드윈 카이저는요, 액상 고도 불포화 지방에 수소 분자를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으로 굳히는 이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인데요. 이 수소화 기술이 개발되면서 P&G는 이제 비누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그게 이제 아이보리 소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보리 비누죠. 그렇게 이제 나왔던 건데, 이 아이보리 비누를 팔 때 이제 식물에서 뽑아낸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 모카씨에서.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해서 이제 비누를 만들어서 팝니다. 뭐 말 그대로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비누를 개발하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비누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공정을 조금만 수정했더니 라드라는, 이 돼지 기름이죠, 라드가. 이 돼지 기름과 비슷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못 먹어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했던 이 모카씨 기름, 면실류를 돼지 기름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이거는 더 대박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게 크리스코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크리스코를 그 인터넷 찾아봤더니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코는 B&G 푸드에서 생산하는 미국의 쇼트닝 브랜드이다. 1911년 6월 P&G에서 처음 소개하였으며 완전히 식물성 기름으로만 만들어진 최초의 쇼트닝으로 원래는 면실류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P&G는 이런 광고를 해요. 동물성 지방보다 더 깨끗하고 현대적인 기름, 라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의 산물, 그리고 이 크리스코를 먹으면은, 이 식물성 지방을 먹으면 성격이 좋은 아이가 된다. 이런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의료법 내지는 뭐 광고법들이 그렇게 뭐 지금 좀 촘촘하지 않아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완전히 뭐 증명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광고 문구나 광고가 허용이 됐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뭐 라드유 같은 경우에 이 돼지에서 나온 지방이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돼지의 잡내라든지 이런 돼지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에 반면에 식물에서 뽑아낸 이 면실류로 만든 이 크리스코는 그런 냄새도 없을 거고, 또 동물보다는 식물이 좀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다 또 광고까지 때렸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깨끗하고 좋은 기름으로서 엄청나게 호응이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과학이 만들어낸 그런 좋은 기름이다, 새로운 과학의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워딩을 만들어서 이제 팔았으니 대중들이, 소비자들이 안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카씨에서 추출한 기름이 우리 식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20세기 초중반을 지나면서 상황은 더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이 식물성 기름이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 군함과 공장에 그 많은 기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윤활유가 많이 필요해서 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윤활유를 만들기 위해서 유채꽃, 유채와 대두, 콩을 대량으로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콩이 남아 도는 거죠. 그쵸? 이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이 부산물들을 가지고 가축의 사료로 쓰기 시작합니다. 사료에다가 이 대두가 콩이잖아요. 콩 껍데기, 콩 껍질 이런 걸 섞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축이 더 빨리 살찐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가축들이 콩을 그대로 주면요, 이 소화를 못 시킨다고요. 이 콩 기름 때문에. 그래서 이 콩에서 기름을 빼고 남은 이 부산물을 가지고 사료에 섞어서 줘야지만 소가 이것을 먹고 살이 더 빨리 찌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콩기름이 남게 된 거죠. 이 콩기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거는 아까 뭐 비누랑 비슷해요. 이제 이 콩기름을 토대로 해서 플라스틱을 만듭니다. 플라스틱을. 그리고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식용유와 샐러드유를 만들게 돼요. 이 콩에서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식품으로 변화하면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카씨우도 그렇고 이 콩기름도 그렇고 이 비누 제조와
가축 사료 공급이라는 이 산업의 부산물로서 탄생하게 된 그런 식품이란 겁니다. 이 식물성 기름이라는 것이. 그러니 애초에 이게 뭔가 인류가 막 이 기름이 좋아서, 이 기름 너무 좋아서 막 이걸 먹기 위해서 농작물을 막 재배하고 대량 생산한 게 아니고, 이거 남네?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이거 활용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이런 구조로 가면서 남은 부산물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대두유, 모카씨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요즘에 카놀라유 엄청 많죠. 또 값도 싸요. 저도 카놀라유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먹지만 이 카놀라유는요, 유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이 유채씨는요, 이 대부분의 그 품종들이 사람이 먹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해요. 유해 화합물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몸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캐나다의 한 과학자가 유해 화합물이 정말 적은 이 유채꽃 종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카놀라유를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 유채는요,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굉장히 쉽게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쉬워요. 실제로 올리브유 좋죠? 이 올리브는요, 지구상의 영토에 이 올리브 나무가 클 수 있는, 올리브유가 맺혀서 클 수 있는 그 지역이 총 면적의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다의 근처에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해산물을 많이 먹게 되고, 돼지가 잘 자라는 환경에 속한 나라는 돼지를 많이 먹게 되고, 또 소가 잘 자라는 환경에 있는 국가에서는 소고기를 많이 먹듯이 이 재배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지역에 속한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작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인간의 그 환경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채라는 것이 굉장히 그 잘 자라다 보니 유채 씨유, 카놀라유죠. 이 카놀라유를 자연스럽게 많이 생산하고 많이 먹게 됩니다. 실제 카놀라유는 맛과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또 다양한 균이 잘 자라고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이 싸고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화를 통해서 생산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이제 작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성 그 기름이 대중화된 배경을 좀 정리해서 드리면은, 첫 번째, 비용이 쌉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뭐 부산물에서 만든 거고, 뭐 재배가 잘 되고 재배면이 넓은 데서 잘 자라는 유채를 가지고 만들고, 이런 건 다 식물성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극대화돼요. 적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재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유채, 카놀라유죠. 올리브유 그 좋은 기름은 3%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이 유채꽃, 유채는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지역에 생산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공급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한 이미지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뭐 저도 그래요. 돼지 기름 다 걷어내고 먹잖아요, 우리. 소 소고기 먹을 때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그 소에 낀 기름 다 제거해서 먹잖아요. 이게 뭐예요? 동물성 지방 나쁘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요리할 때 식용유 막 두르잖아요. 그건 뭐예요? 식물성 지방은 괜찮아. 뭐 좋아. 동물성 지방보다 훨씬 좋아. 이런 이미지 인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네 번째는 이 카놀라유, 뭐 대두유, 뭐 옥수수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식물성 기름은 굉장히 산업화 시대에 대중화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식물성 기름은 이렇게 탄생돼서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식물성 기름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끝내는 건 아니고 계속 이제 어떻게 생산됐는지, 또 뭐가 나쁜 건지, 우리 몸에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식물성 기름의 배신이라는 책의 내용을 토대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물론 저도 뭐 동물성 지방 먹어야 된다, 동물성 기름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동물성 기름이 식물성 기름 무조건 좋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먹자라는 거죠. 이렇게 알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름을 먹어야 되는지 윤곽이 잡힐 거고, 그러면은 그 건강한 선택을 하면은 건강이 찾아오겠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건강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뭐 구독도 눌러주시고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물성 기름의 꽤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비누 공장의 부산물로 출발을 해서 대량 생산과 마케팅을 통해서 건강한 식물성 기름, 식물성 지방이라는 그런 인식을 만들어낸 이 식물성 기름,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제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